안녕하세요. 재미있는 해부생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수 감각 중에서 시각에 대한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각이라고 하면은 일반 감각 제너럴 센스와 특수 감각 스페셜 센스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이 두 개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그림 한번 보시면요.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시각에 대한 측면. 하지만 눈이 아닌 입이나 귀로 볼 수는 없지요. 다시 말해서 시각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몸의 특정 영역에서만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감각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 수용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 특정 영역에서만 스페셜리하게 특수하게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을 우리가 특수 감각 스페셜 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눈에서 이 시각뿐만 아니라요. 귀에서는 청각과 평형 감각이 있고, 입에서는 맛을 볼 수 있는 미각, 코에서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특수 감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어쨌든 특수 감각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정보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 감각은 무엇이냐? 자, 이 중간에 있는 촉각 보시면요. 손으로도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얼굴로도 감지할 수 있고 발로도 감지할 수 있고, 어찌됐든 이 느끼는 느낌은 피부에, 인체의 여러 곳에서 광범위하게 느낄 수 있더라, 감지할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일반 감각이라고 합니다. 촉각뿐만 아니라 온도도 여기저기서 느낄 수 있고요. 차가워요. 이것도 냉각도 여기저기서 느낄 수 있고, 통증에 대한 감각, 누르는 압력에 대한 감각, 이렇게 피부의 표면에서 느끼는 이런 감각들은 인체의 여러 곳에서 광범위하게 감지할 수 있더라. 물론 표면뿐만 아니라 저 깊은 곳에 있는 내장에 대한 감각이라든지 고유 감각이라든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감각들을 우리가 일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고, 특수 감각과 조금 비교하다 보면은 어찌됐든 약간 몸이 직접 닿은 경우에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 감각과 특수 감각을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특수 감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하면요. 안구와 눈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자, 안구라고 하는 거는, 안구 아이볼은 이렇게 눈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이볼 이 동그란 눈알이죠. 이 안구가 들어가 있는, 이 움푹 들어가 있는 이 공간을 눈확 안와 오비탈 속해 주머니라고도 하고요. 눈앞 공간, 아나강, 오비탈, 캐비티, 눈이 들어가 있는, 안구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용어는 같은 용어다라고 볼 수 있고, 어찌됐든 이 눈확 같은 경우에는 머리뼈와 얼굴에 있는 뼈, 여러 가지 뼈들로 이루어져 있는, 움푹 들어가 있는 안구가 들어가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의 눈을 봤을 때 겉모습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이 눈을 덮고 있는 눈꺼풀, 안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리드 안검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중간에 눈동자, 시꺼먼 눈동자를 우리가 동공푸필이라고 하고, 눈동자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을 조리개 홍채 아이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에 흰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흰자이막 공막 스클레라라고 해부학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공막 흰자이막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얇은 투명한 막으로 쌓여져 있는데, 이 막을 결막 컨정티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눈꺼풀에 보시면은요, 여기가 코 쪽이고요. 자, 눈꺼풀의 이 바깥쪽에, 이 위쪽에 보시면은 눈물샘, 누선, 라크리말 글랜드가 있어서 여기에서 눈물이 나와서 이 안쪽으로 눈물이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눈물샘 누선에서 눈물이 생산이 돼서 이 눈물관을 타고 안쪽으로 눈물이 모이게 되는 것이고, 자, 이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눈물 주머니, 라크리말 색이 있어서 이 눈물 주머니에서 눈물이 모여서 눈물이 turururu루 흐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눈물이 날 때 눈물 콧물 난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자, 이 눈물 주머니는 코 쪽으로 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관의 이름을 코 눈물관 비루관이라고 하고, 자, 여기로도 눈물이 흘러서 코 쪽으로, 코 구멍 쪽으로 눈물이 빠져나오더라. 다시 말해서 눈물이 흐를 때 콧물도 같이 나오게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눈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눈물관을 통해서 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안구의 바깥쪽을 촉촉하게 보습작용을 해주면서 윤활작용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고 눈물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안구가 건조하다, 안구건조증이라고 하고, 안구건조증이 있게 되면은 뭔가 눈이 팍팍하고, 네, 통증이 있고 뭔가 이물감이 있고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 눈물이 굉장히 촉촉하게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눈은 바깥으로 이렇게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을 막아주는 항균 효소가 있는데요. 눈물에 있는 항균 효소의 이름을 라이소자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소자임 효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눈물이다. 그래서 외부의 미생물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자, 안구는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 공막 스클레라, 중간에 맥락막, 콜로이드, 가장 안쪽에 망막, 레티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자, 가장 바깥에 있는 공막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얀색 공막이 내 안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하얀색 공막 같은 경우에는 안구의 가장 바깥쪽을 싸고 있는 흰색의 콜라겐 섬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콜라겐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 섬유층이다. 그래서 약간 질기고 딱딱한 역할을 하게 되고, 안구가 이렇게 으스러지지 않게 내 안구의 형태와 모양을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흰자이막 공막 안쪽의 맥락막 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핑크색 보이시나요? 이 핑크색 막을 쭉 따라가다 보면 네, 여기 핑크색 막이 모양체 선모체 실리어리 바디로 되어 있고, 이 실리어리 바디 앞쪽의 핑크색은 홍채 조리개 아이리스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중간층에 혈관이 풍부한 혈관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안구의 가운데 층이면서 자, 공막에도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고 망막에도 영양분을 공급하더라. 그러니까 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하게 되고 이것을 공막과 망막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망막 레티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쪽에 있는 신경층인데요. 네, 잠깐 좀 보시면요. 이 노란색 신경층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여기까지만 있고요. 이 앞쪽에는 제가 다 안 지웠네요. 이 앞쪽에는 노란색 신경층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색 신경층 망막은 여기까지만 있고 이 앞쪽에는 망막이 없더라. 다시 말해서 이 망막은 밖에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가 이렇게 초점이 맺혀져 가지고 그런 시각에 대한 정보를 감지해주는 신경층입니다. 네, 그래서 신경 조직이 굉장히 많이 있는 층인데 이게 쭉 들어왔다가 갑자기 휙 앞으로 꺾이지는 휙 갔다가 앞으로 확 꺾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막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는 없다. 앞쪽에는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구는 공막과 맥락막과 망막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막
각막과 결막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각막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동공이 있고요. 동공을 싸고 있는 홍채, 조리개, 아이리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낄 수 있는데요. 이 콘택트 렌즈를 낄 수 있는 이 홍채에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을 싸고 있는 아주 얇은 투명한 막을 우리가 각막 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각막 코니아 같은 경우에는 혈관은 없습니다. 혈관은 없지만 이 부분은 촉각이라든지 통증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각막 있는 부분을 이렇게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민감하죠. 예민하죠. 그래가지고 눈을 깜빡거린다거나 깜짝 놀란다거나 이런 촉각이나 통증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용체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결막 같은 경우, 컨정티바 같은 경우에는요, 이 흰자 있는 부분을 싸고 있는 아주 얇은 투명한 막인데 이거를 안구결막이라고 하고요. 자, 눈꺼풀 안쪽에 있는 부분도 아주 얇은 투명한 막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눈꺼풀 결막이라고 합니다. 이 위에 눈꺼풀 안쪽에도 이런 눈꺼풀 결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안구결막과 눈꺼풀 결막을 합쳐서 우리가 결막 컨정티바라고 하는데, 이 결막 컨정티바는 혈관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막에 염증이 생기면 유행성 결막염 들어보셨죠? 이 결막염이 생기면 눈이 어떻게 되더라? 빨갛게 모세혈관이 올라오면서 충혈이 되더라. 다시 말해서 혈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결막 있는 부분은 혈관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면 충혈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눈의 가장 바깥쪽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을, 투명한 얇은 막을 각막과 결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각막 같은 경우에는 이 홍채 아이리스와 동공을 덮고 있는 이 부분을 각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흰자위와 눈꺼풀 안쪽 부분, 흰자와 눈꺼풀 안쪽 부분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을, 투명한 막을 결막이다라고 구분하셔서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의 혈관층은 맥락막 콜로이드이고, 맥락막 콜로이드가 연결되어 있는 모양체 선모체 실리어리 바디와 조리개 홍채 아이리스를 이 세 개를 눈의 혈관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눈의 혈관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도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에 포도막 염이 생겼어요 이러면 맥락막 모양체 조리개 이 부분에 염증이 생겼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포도막이 이 세 가지인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맥락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혈관이 풍부하기 때문에 망막과 공막 쪽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면서 약간 핑크색을 띈다라고 했었죠. 적자색의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색, 약간 핑크색 불을 띄고 있는 것이고, 이 맥락막의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가 동공을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이게 망막에 맺힐 때 이 바깥 부분은 어때요? 이 색소가 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빛이 쫙 퍼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암막의 역할을 해주는 게 맥락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눈에서 빛이 산란 퍼지지 못하게끔 방지해주는 하나의 암막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맥락막이다라고 할 수 있고, 자, 이 맥락막에 연결되어 있는 모양체 선모체 실리어리 바디 같은 경우에는요, 자, 여기 모양체 선모체가 있고 여기 모양체 선모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수정체가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체를 이렇게 끈으로 잡고 있어서 수정체의 모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모양체 선모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한 모양체 선모체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안구 방수,
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구방수를 생산해서 분비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양체 선모체이고, 자, 이 안구방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뒤에 슬라이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구방수가 생산되고 분비되는 곳이 모양체 선모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조리개 홍채 같은 경우에는 동공을 둘러싸는 색을 띤 근육성의 색소 조직이다. 근육이기도 하면서 색소를 포함하는 조직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사람의 눈동자를 보시면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눈동자 색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동색, 갈색, 파란 눈, 빨간 눈, 보라색 눈 등등등등 눈동자의 색깔을 나타내는 이 부위가 조리개 홍채 아이리스다.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갈색, 고동색으로 보이면서 햇볕이라든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이런 보라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거는 멜라닌 색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햇볕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호해주지 못해요. 눈을 보호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눈이 굉장히 손상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어쨌든 햇볕을 인위적으로 가려주지 않으면 눈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된다거나 이런 굉장히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에 대한 부분은 이 홍채 조리개는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동공을 통해서 눈으로 빛이 들어오는데 동공의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빛이 많이 들어오냐 조금 들어오냐 이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홍채 조리개 아이리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짚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공 푸필이라고 하는 어떤 해부학적인 뭔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구조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공이 있고요.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홍채가 있는데요. 이 홍채 근육이 싸고 있는 부분에 이 중간에 있는 가운데 있는 구멍을 우리가 동공 푸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채가 싸고 있지 않은 중간에 있는 가운데 구멍을 동공 푸필이라고 하는 것이지, 동공이라는 뭔가 구조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동공은 원래 이렇게 둥글게 라운드로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홍채 아이리스는 두 개의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동공 조인근 스핑터와 동공 확대근 딜레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공 조인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안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근육을 동공 조인근 스핑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동공 확대근은 이 바깥쪽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확대근 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근육이 수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걸 수축한다라고 하고요.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 우리가 이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조임근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동공의 길이가 있다만 했어요. 그런데 동공 조임근이 수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동공의 길이가 동공 조인근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 이걸 우리가 동공 조인근이 수축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동공 조인근이 수축했더니 이 중간에 있는 동공의 크기, 구멍의 크기가 어떻게 되었나요?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더라, 이거를 동공이 수축하더라 라고 하면서 동공 수축, 축동이라고 하면은 마이오시스라는 의학 용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들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홍채의 두 번째 근육 동공 확대근이 동공 확대근의 길이가 있다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수축하면 이렇게 수축하게 되는 것이고, 동공 확대근이 수축했더니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됐나요? 이런 동공의 크기가 이렇게
이렇게 동공의 크기가 커지더라. 동공 확대근이 수축했더니 동공의 크기가 커지더라 라고 하는 걸 동공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공이 확대되는 걸 우리가 산동 마이드리아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학 용어도 여러분들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동공이 이렇게 크기가 수축하고 확대되는데 왜 그러냐, 어떨 때 그러냐라고 하는 걸 보시면, 자, 밝은 곳에 있으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빛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조금만 들어오라고 눈을 좀 감게 되죠. 눈부시고 밝은 곳에서 눈을 더 크게 뜨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공이 수축하게, 밝은 곳에 있으면 동공이 수축하게 돼서 눈으로 들어오는, 동공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금만 들어오게 하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어두운 곳에 가면은 거의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의 크기를 크게 확대하더라 라고 해서 동공의 크기가 이렇게 커지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홍채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렌즈 수정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가 홍채죠. 여기가 홍채입니다. 네, 홍채가 있으면 홍채가 싸고 있지 않은 이 중간에 있는 동그란 구멍을 동공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동공 바로 뒤쪽에 뭐가 있냐면 수정체 렌즈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정체 렌즈라는 거는 여러분 카메라 렌즈 생각하시면 되고요. 카메라 렌즈는 투명하죠. 투명하면서 앞뒤로 볼록한 형태로 되어 있고, 자, 이 렌즈를 통해서 자, 바깥에서 동공을 통해서 빛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면 이 렌즈를 통해서 망막에 상이 맺힐 수 있게끔 이렇게 굴절시켜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주더라. 그래서 빛 정보가 망막에 초점, 상을 맺히게 해주는, 조절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수정체 렌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이제 안구방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안구방수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모양체 선모체 실리어리 바디에서 생선 만들어져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 이 모양체 선모체에서 만들어진 안구방수는 물은 자, 쫙 홍채 앞쪽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홍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뒤에 있는 부분을 뒤방, 후방, 포스테리어 챔버라고 하고요. 홍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전방, 앞방, 안테리어 챔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모양체 선모체에서 만들어진 안구방수는 뒷방을 거쳐서 앞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앞방에 있는 부분을 촉촉하게 안구방수, 물이 채워주면서 이 앞쪽에 있는 구조물, 수정체라든지 각막이라든지 앞쪽에 있는 구조물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게 되고, 이 앞쪽에 물이 차는 거잖아요. 네, 물이 차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누르는 압력, 안압을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구방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안압을 유지해주면서 열심히 자기의 역할을 끝마친 안구방수는 모양체 선모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슉 나와서 여기를 다 채워줬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일을 마치고 여기 구멍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 구멍의 이름을 슐렘관 내지는 슐렘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홍채 그 끝부분에 이렇게 구멍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압을 유지를 해주는데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안구방수가 너무 가득 많이 차가지고 배출이 되지 않고 안압이 계속 올라가더라라고 얘기하면, 압력이 계속 올라가니까 뒷부분에 있는 시각신경까지 압력이 전달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시각신경에 압력이 전달돼서 시각신경이 손상되는 거, 이걸 우리가
녹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적인 구조와 이런 질병에 대한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동공이 있는데요. 동공 바로 뒤쪽에 렌즈 수정체가 있잖아요. 렌즈 수정체는 투명해요. 투명한 렌즈인데 만약에 이게 희끄무리해졌어요. 하얗게 되면은, 자, 이 동공을 통해서 안쪽을 보는데 수정체가 하얘지면 동공이 무슨 색이 될까요? 하면 여러분들이 수정체가 하얀색이 되면 수정체 바로 앞에 있는 동공은 무슨 색이 되더라? 희끄무리하게, 네, 하얀색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얀색이 되는 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내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질병에 대한 부분들 배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리체 초자체라고 얘기하는 거는 렌즈 수정체 뒷부분에 이 공간, 안구 안쪽의 공간은 공기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은 투명한 젤리와 같은, 젤라틴 같은 물질, 네, 반고형 물질로 채워져 있으면서, 자, 이 유리체 초자체의 역할은 어쨌든 안구의 형태가 라운드, 어쨌든 안구의 형태를 유지해 주기도 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빛을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네, 눈의 압력을 유지해 주는데, 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안구의 내부 구조에 대한 부분들, 네,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